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대통령직을 현재 수행하고 계신 이재명님 한번 신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연애운 뭐 이런 게 들어요. 근데 결혼하셨잖아. 근데 뭐 결혼한 거랑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시비가 생기거나 법적인 시비가 생긴다 그러면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성향 자체가 좀 엔터테이너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딴따라처럼 예쁜 사람이나 그게 잘생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서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 기질 자체가 좀 더 방송인처럼 좀 더 딴따라처럼 예쁜 사람 좋아하고 좀 더 끼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좀 더 반짝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이 본능적으로도 끌리고 좀 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본인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 체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비춰지고 싶고 많이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다 소리를 듣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눈앞에 많이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활력을 주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외모도 좀 더 탁월하게 태어났으면 왜냐면 소위 말 그대로 외모 덕을 보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런 걸 원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이런 기질 자체는 후천적으로도 좀 더 개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이런 감을 타고나긴 했지만 이런 조건 내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진 거죠. 근데 연애운적으로 신났다 라고 하려면 약간 마음적인 바람 뭐 결혼한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든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 같은 거기 때문에 잘 본인이 커버하고 감추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이효리님이 제 쇼츠에서 그런 거 봤거든요. 이상수님이 바람 피면은 나는 헤어질 거다. 근데 내가 바람 피면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왜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니까 나는 금사빠기 때문에 금방 또 사랑이 싣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딴따라 기질로. 또 이런 기질이 한편으로는 이런 대통령 하기에 좀 더 도움을 주는 면이 있죠. 본질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아닐지라도 이런 서브적인 역할로 도움을 주는 이 도움을 준다는 게 좀 더 대통령을 잘하게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다른 동력들이 좀 있는 거죠. 마치 하이브리드처럼 연료 하나 떨어지면 다른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보조바퀴 같은 개념의 역할이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관제수가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관제수가 지금 있는 관제수뿐만 아니라 뒤에는 더 많네. 지금 아마 있는 관제수도 조금 이게 경중을 떠나서 오래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도 꽤 많은 거 보면 사람들이 입방아에는 꽤 많이 오르내리게 생겼네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이 좀 더 가벼워야지 사실은 상식일 것 같은데 왜냐면 소위 다 털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대선 후보일 때 근데 그 정도가 사실은 다 턴 게 아닌다든지 아니면 좀 더 메이킹할 수 있는 발굴 실력이 좀 더 뛰어난 뭐 그런 인재가 나타났다든지 뭐 그런 이유인가 봐요. 그래서 뒤에 더 있다. 근데 이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입장이라도 플리바게닝이나 아니면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 형량을 낮추거나 이 사건을 단일화하거나 어떤 작은 것들을 빼거나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이 사람 성격상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타고났나 봐요. 약간 어떻게 보면 뻣뻣한 성격인 거야. 너가 그렇게 기소를 했어? 그럼 한번 가보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도 형량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신한테 뭐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정정당당하게 응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았잖아. 내가 플리바게닝 하거나 내가 거기서 합의하거나 그렇게 비굴하게 하는 게 더 나쁜 일이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뭘 헷갈리냐면 이 비굴함이 친절함일 수도 있고 소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예를 들면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거 당신이 한 게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다소 뭐 악의라면 악의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질문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중엔 나에게 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의도가 내 생각에 선량하면 나는 완전 무결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성격은 내 과거에 전과가 하나 날아가잖아요. 전과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격 자체가 몰라 그러면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한다는 거는 성격이 굉장히 정말 옛날 선비처럼 정말 애템처럼 정말 뻣뻣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대쪽 같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통의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게의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보다 제가 더 잘못했는데 쟤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왜 나만 문제 삼았어 라고 하려면
그럼 내가 그 수뇌부에 힘을 쥐고 있었어야 됐잖아. 근데 수뇌부에 힘을 쥐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의 선량함을 기대해서? 아니면 내가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세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해서? 여기가 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하여튼 이 포인트나 이 맹점 자체가 굉장히 단시간적이고 너무 단순해요. 아직은. 나의 이 단순한 로직 하나는 완벽할 수 있어. 근데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이 로직이 작동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나 같은 사람로만 채워졌으면 이 로직이 작동할 수도 있지.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성격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거나 어찌됐건 본인의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거나 나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지 나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해석이 되고 나를 평가할 때에도 내가 생각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투영되지가 않는 거야. 그 말은 본인이 보통 평범한 사람의 생각과 조금 멀리 떨어진 이격이 좀 있는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난 건데 이건 후천적으로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로봇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 보통의 사람들과의 간격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이건 사회적 인간이니까. 특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통령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이 분노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노가 한번 나잖아요. 그럼 식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면 내가 봐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봐줬고 저것도 봐줬고 저것도 봐줬고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게 돼? 나 진짜 착한 사람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나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관제라는 성격이 유독 그렇습니다. 대놓고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꼬바르면 더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 인생도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니까 안 하는 건데 왜 나만 운이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하나. 관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사람 금방 죽습니다. 100년도 안 살아서 다 죽어요. 금방 다 흙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 사회에서 규칙을 안 지켜가지고 너 경고, 너 벌점 이렇게 한 게 뭐 그렇게 나한테 낙인이 되고 나는 그럼 잘못 살았어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분노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죠. 이 흙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분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유하게 하셔야지 좀 더 내가 살아가기에 수월하고 또 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것을 또 진행하시는데 수월하고 하여튼 인생을 쉽게 사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명예운이 들다 말고 들다 말고 들다 말고 들다 말고 이래요. 좋은 점은 생각보다 많이 자주 든다. 나쁜 점은 들다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나 봐요. 뭐 A 로봇 이런 거 말고도요. 약간 느낌이 신세대, 이공계 뭐 요런 느낌으로 자본주의의 왕, 협상가 뭐 요런 재질로 가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뭔가 톡 까놓고 얘기하자. 근데 이게 계열이 뭐 대상이 뭐 북한 뭐 요런 건가 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말했을 때 훨씬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더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친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면으로는 능력이 있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이런 면으로서는 친밀한 면으로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권위 있는 모습, 나는 이 나라의 수장이니까 뭐 이런 데다 포커스를 주로 맞추니까. 근데 이거를 밀어붙이려면 제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제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옆에서 주변 참모들이 경력이 많겠죠. 경력이 안 많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왜냐면 대통령이 처음인데 모든 대통령이 처음이니까. 근데 경력이 많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 뭐 이러면 국제사회 질서랑 맞지가 않습니다. 국제사회 규범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는데 그대로 다 말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마음이 생각보다 순수한 거야. 딱 들으면 사실은 이게 성향상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렇게 갔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규칙이란 말에 약해요. 규범이 그래? 규칙이 그래? 그래? 그럼 난 규칙 잘 지키지? 나 규범 잘 지키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과를 메인으로 모든 걸 돌릴 것인지 규칙을 기본으로 내가 모든 걸 돌릴 것인지 보수적인 개념에서 내가 모든 걸 돌릴 것인지 주제가 딱 하나여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탑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잘하려고 하면 이 주위 테두리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은 안 나오고 아주 최악의 단점도 나오지 않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내가 노력을 하고 사는데 노력을 하고 살았으면 나는 그거에 맞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확이 속 시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있는다고 하면 나는 일은 너무 많이 했고 내가 해놓은 것도 많은데 다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덮이죠. 내가 땅을 갖다가 반 파놨어. 그럼 어떻게 다음 대통령 오면 이거 뭐야? 다시 덮어. 이제 내 계획을 말해줄게. 이렇게 되죠.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실 못할 일인 거야. 이 주변 참모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데이터를 리필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이 대통령이 가져온 성과가 이 사람들의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참모가 어떤 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갖고 온 이 대통령이 갖고 온 성과들이 다 내 성과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5년이 지나면 난 말리기만 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자리라는 것이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고 한번 쳐봐? 이 정도의 똘끼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요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 이런 아저씨처럼. 안 되는 게 어딨어? 사회에서 욕해? 그럼 나 트럼프보다 더 늦어. 막 이런 식으로. 꼬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잘하지 않는 게 또 잘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로봇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인문학적 해석이 좀 부족하다. 전체적인 뷰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든 사람들이랑 친밀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신 지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너 나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제 와서 잘해주는 거지? 이런 약간 앙금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사람을 그렇게 뭐 내가 자애로운 마음으로 내가 신처럼 내가 대통령이니까 너를 용서하마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전에 나한테 적대적이게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적대적이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지명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루트로든 이 사람하고 닿으려 그래요. 여태까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대통령이 내려가면 친절하겠어? 소위 말 그대로 내가 복역하고 나온다고 쳐. 그러면은 몇 명이 나오냐?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주잖아요? 그럼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냥 잘해주면 돼요. 내가 언제나 이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 위험해, 조심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뭘 나한테 위협을 당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무슨 이런 파였는데 저런 파였는데 뭐 그런 걸 내가 이 파를 내가 대통령이 된 김에 뭐 해집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본인 하나만 딱 생각을 하셔서 나도 얘하고도 그럼 친해지고 저런 얘하고도 친해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말을 걸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행복한 일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뭐 왜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잘해주는 거면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이겠어요 그게? 대통령이면 그냥 좋을 수도 있지. 대통령이 아니면 그만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리로 뭐 어떻게 해주고 내가 허허 웃는 것 같아도 난 사실 계산 다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심정적으로 더 마이너스다. 왜냐면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리가 되니까 본인에게는 다 이 스트레스의 파이가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마치 컴퓨터에 캐시 많이 쌓인 컴퓨터처럼 한번 용량 확 확보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새로 해볼 활력이 생기죠.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머리로는 사실은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딴딴한 기질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야당 사람들이랑 사실은 잘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본인의 어떤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을 욕할까봐 조금 두려운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쇼잉 비즈니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다른 사람 쪽에 붙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 이게 내가 걱정되고 마음이 쓰여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여린 거죠. 보기보단 그래도 좀 무표정이신 편이니까 포커페이스가 되는 편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마음이 좀 여리다. 근데 사람들 말을 그렇게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 사람마다 다 의견은 있겠지. 근데 본인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이것을 선별하는 게 조금 느린 거죠. 사실은 느리다기보다도 느리다 보니까 선별을 하지 않아. 선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사장이 최고의 덕목이 직원들한테 친절하는 게 덕목이 아니고 돈 제일 많이 벌어오는 사장이 최고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 자리에서도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1등 해오는 게 최고입니다. 1등 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제 질서에서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조금 심약하다. 근데 이 심약한 게 아직은 유년 시절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릴 때는 대통령이 대단해 보였는데 어릴 때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 보였는데 사실 들어오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이었던 거야. 나라가 그냥 이따위로 굴러갔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이따위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따위로 굴러갔던 거야. 그리고 마주치고 나잖아요? 그냥 납득해버리면 돼요. 내가 전에 슬펐고 무서웠고 내가 진짜 이런 자리를 하라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근데 무서운데? 마치 그러니까 나를 애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 인물이긴 해. 동일 인물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정도면 이 나라의 어른이 맞아.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말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문제를 찾아서 자각을 해서 고쳐가야 되는데 자각을 할 일이 없으니까 고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런 사고의 과정조차도 신속하지가 않으면 순간순간 대처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 계속 불안하잖아. 사실 난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숙고를 가진 것처럼 아니면 나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야지만 프로페셔널 해야지만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밸류가 있다고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럴싸한 얼굴을 하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아 근데 옷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타이가 조금 별론가?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좀 잘하셔야 되나 봐. 이게 마음이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까먹지가 않고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마음이 짐이 되니까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니도 잘못했잖아. 너 먼저 사과해. 내가 먼저 사과했다가 바보 되면 어떡해. 내가 먼저 사과했다가 녹취해갖고 퍼뜨리면 어떡해. 내가 먼저 사과했다가 난 좋은 마음으로 사과했는데 저 자식이 지 잘못은 다 까먹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거지 저 사람과의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미안하든 말든 저 사람이 그럼 짐을 지겨 있겠다는데 왜 그 사람의 짐을 풀어헤쳐. 나만 괜찮으면 되죠. 어찌됐건 나의 복지는 내가 챙겨야 되잖아. 저 사람의 상호 과정을 내가 미리 걱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하고 지체가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미워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안하니까 다가가질 못하는 거야. 다가가질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누가 안 돼? 본인이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강은 이 심폐질환계, 이 피 도는 코스로 이 가족력이 좀 있나 봐요. 이게 말년 정도까지는 아니고 말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명이 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노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있고 그거랑 별개로 조금 눈에 띄는 거라 그러면 사업운이 좀 있어요. 약간 소시민의 꿈이 있나 봐. 약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책방같이 뭐 인문학적인 뭐 교양 있는 스타일 아니고요. 약간 좀 더 상업적이고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있죠. 뭐 빵집, 농업 뭐 요런 것처럼 먹고 사는 거 그냥 약간 자급자족의 느낌 있죠. 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나 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느끼는 조금 평화 같은 약간 평화스러운 느낌? 약간 왜 달력에 있는 그런 황금 들녘 느낌 있죠. 뭐 그런 느낌이 본인에게는 약간 편안한 그러니까 스트레스 프리한 상태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운이 든다. 근데 이걸로 뭐 경제적인 운이 크진 않고요. 근데 뭐 상관없잖아요. 행복하려고 한다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가족이랑 좀 연락을 하셔야 되겠어. 가족들을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근데 가족들을 멀리하는 것이 좀 오해다. 본인의 어떤 형제 라인이 본인이랑 얼추 비슷한 인간들이어서 이격이 나고 티격이 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본인에게 적대적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연을 끊고 살아야 되겠네, 이 집에서 나와야 되겠네, 마치 연예인들이 막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사업하고 빚져놓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는 막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서로 더러울 뿐이야. 성격이 더럽다기보다도 마음은 괜찮아. 근데 표현이 더러워. 근데 왜 표현을 그렇게 싸납게 하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납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욱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보여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형제를 대상으로 사실은 내가 얼만큼 화났는지 보여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한 번 사는 거고 이번 인생에 이 사람들, 이 가족들, 이게 지금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지금 왕래가 뜸한데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은 또 행복하게 서로 상호교통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지. 다른 것들 돈 번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사람들이 왜 벌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하려고 버는 건데 그런 것들 이런 경우가 아주 특이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 많아요. 성격이 특히 센 사람들은 막 집에서 나와서 결혼한다고 나와가지고 나는 가족 없어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내가 가족이 없다 셈 치고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기세도 꺾이고 나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정이 나가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어렵잖아. 하여튼 그런 부분 챙기셔서 어떤 사람이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니까 행복하게 좀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현직 대통령 재직 중인 이재명님 한번 신점 봐봤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분 점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